네, 안녕하세요. 달리는 개미입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변화하기 위해서는 매일 기록하라 해서 제가 일찍 일어나는 삶으로 변화는 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찍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구독자분의 요청도 있고 해서 4가지 정도 방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면 시간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은 이 샤오미 밴드를 차고 잤을 때 미피트라는 어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샤오미 밴드를 차고 자면은 매일, 매주, 매월별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여줍니다. 4월 달에 빅밴드 어플이 분석한 결과는 평균 5시에 기상을 하고 있고 잠드는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40분이고 깊이 잔 시간은 1시간 반, 얕게 잔 잠은 4시간 정도 됩니다. 잠든 시간 같은 경우가 제가 매일 10시에 잠이 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친구가 놀러 왔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결혼식 모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늦게 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자야 되는데 평균 5시간 40분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얼마나 자야지 다음날 컨디션이 좋은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왼쪽을 보면은 제가 구글 시트에 매 월별로 기상시간을 정리한 내용이고 2018년 7월부터는 밑밴드를 사용을 해서 수면시간까지 체크를 했고 이때부터 기상시간이 월등히 좋아지게 됩니다. 나는 얼만큼 자면 다음날 컨디션이 좋은지 내가 요즘에 몇 시에 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이렇게 데이터화를 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찍 일어나기 위해선 일찍 자라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자는 시간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4가지 방법 중에 이것만 잘 실천하더라도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싶은 시간이 새벽 6시입니다. 근데 본인의 수면 시간은 나는 한 7시간 정도는 자야지 다음날 개운하다. 이런 분이 있다면 자기가 일어나고 싶은 6시에서 빼기 7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잠이 들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눕는다고 바로 잠이 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11시에 내가 꼭 자야 되면 1시간 전 10시까지는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를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더 보고 싶어도 끊어야 되고 책을 더 보고 싶어도 끊고 회사 업무가 남아있더라도 끊고 왜냐면 다음날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요일 웹툰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날 11시에 결제해서 보는 게 아니고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웹툰부터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이 좀 남았다면은 그거를 적어두세요. 적어둔 다음에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적정 수면 시간이 아까처럼 7시간이다. 그러면 이 기상 시간에서 수면 시간을 빼고 그 나온 시간에서 1시간 전에 본인의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저 자는 시간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본인이 자는 시간만 잘 정하고 적정 수면 시간만 지킨다면은 웬만하면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싶다면은 일찍 자라. 이게 거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시에 자게 되면은 많이 자시는 분들도 8시간 자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자는 시간을 땡겨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을 시도할 때는 본인이 최근에 일어난 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 더 전에 일어나는 걸로 좀 타이트하게 시간을 설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는 시간도 애매하게 정했어요. 8시에 일어나는데 나 좀 일찍 일어나고 싶다. 7시 이렇게 정하니까 내가 1시간 더 빨리 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시간 덜 자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새벽 5시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자는 시간보다 무조건 3시간 빨리 자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그냥 5시로 시간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을 자려면 10시에 계속 잠들었죠. 이런 식으로 한번 본인의 기상 시간, 수면 시간, 잠자야 되는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서 일찍 일어나는 계획을 세우면 여기서 거의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을 정했다면 꼭 지키자. 당연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셔가지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야근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예외일 수 있겠죠. 일찍 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 수면 시간을 좀 일정하게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못 자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누웠다가도 핸드폰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은 침대를 내려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웹툰도 보고 이랬는데 불을 끈 상태에서 이 핸드폰을 계속 보면 제가 이제 라섹 수술도 해가지고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나면.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침대에선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핸드폰으로 알람 설정을 하고 본인이 할 일이 있다면 웹툰도 다 보고 유튜브도 다 본 다음에 핸드폰을 두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알람 소리는 최대로 크게 해두시고요. 그러면 핸드폰을 어디다 두고 올라가야 되냐? 자기 머리 쪽 말고 발 쪽에 핸드폰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머리 쪽에 놔봤는데 알람을 5개를 맞춰도 저는 깨지도 않았는데 알람을 5번을 다 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닿는 곳에 놓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 방 바깥에 멀리 둔다 그러면 알람 소리가 잘 안 들리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발 아래 핸드폰을 둡니다. 그래서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몸을 이렇게 세워서 제 발 쪽에 있는 핸드폰을 들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잠이 깨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 절대로 다시 누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 3번째입니다.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람을 끈 다음에 바로 다음에 해야 될 행동들을 한두 개 정도를 정해두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탈수 증상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알람을 끄자마자 거실로 나가서 물을 먹습니다. 어차피 새벽 5시, 6시엔 저한테 연락 올 데가 없기 때문에 물을 마신 다음에 핸드폰을 현관에 두고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하고 나와서 제가 라섹 수술해서 눈이 가끔 아플 때가 있는데 눈이 너무 심하게 아프다거나 두통이 생기면 그땐 다시 잡니다. 근데 무조건 다시 자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물 마시기와 이 세수하기를 꼭 실천하고 그 다음에도 너무 힘들고 졸리면 다시 자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수까지 하고도 다시 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물 한 잔 마시고 세수하고 나니까 잠 깨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람을 끈 다음에 눕는 게 아니고 알람을 끄고 다음 행동을 계속 자연스럽게 습관화할 수 있도록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1, 2, 3번만 실천을 하더라도 일찍 일어나는 확률이 높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마지막 4번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일찍 일어나려고 했냐면 스타벅스 CEO, 애플의 CEO 팀 쿡, 수많은 미국의 CEO들이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회사를 7시에 출근하더라고요. 6시에도 출근하고. 그래서 저는 일찍 일어나는 거 이꼬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계획으로는 일어나서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자 이런 계획들을 세웠고요. 그래서 본인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건강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좀 건강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면 난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아침 운동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본인이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독서를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새벽 일어나서 나도 아이템을 찾는다든지 이 유튜브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계세요. 프리랜서라든지 꼭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고 이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수면 시간을 고정적으로 관리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밤에 공부가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낮에 공부가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새벽에 공부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내가 출근해야 될 시간이 8시, 9시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은 아침에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들이 떠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본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의미를 새벽 기상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한 계획도 세우시고 자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 4가지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만약에 새벽에 잘 일어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댓글에다가 본인의 방법도 한번 써주셔서 이 구독자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본인의 노하우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30일 한 달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기를 도전 중이고요. 오늘이 5일차입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이 4월 28일 오늘도 새벽 3시 59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달 정도 해보고 나중에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후기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지금까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자는 시간을 조금만 어겨도 수면이 부족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도 좋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 있는 수면 시간을 매일매일 취할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주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영상에서 도움을 받으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본인이 내일 일어날 시간, 본인이 일어나자마자 할 루틴, 내일 일어나서 해야 될 중요한 일 1가지 이렇게 댓글에 한번 3개를 적으신 다음에 다음날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